리더의 문화놀이터 체키라! 안녕하세요, 체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지구 종말에 관한 책 굿모닝 미드나잇입니다. 사실 지구 종말에 관련된 그런 작품들이나 영화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이 책은 이 종말을 섬세하고 아름답게 다룬 책, 그러면서도 철학적인 교훈까지 주는 굿모닝 미드나이트, 함께 볼까요? 이 책 제목이 굿모닝 미드나이트,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낮을 떠나보내고 밤을 맞이한다 라는 뜻이래요. 이게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인간의 절망을 노래한 에밀리 디킨슨의 시에서 따온 말이래요. 굿모닝 미드나이트. 뭔가 제목에서부터 인간은 무엇인가, 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뭔가 이런 철학적인 막 느낌이 나는 그런 책 제목이지 않나요? 이 책은 배경이 두 군데예요. 우주랑 북극이랑. 왜 배경이 두 개냐고요? 주인공이 두 명이거든요. 한 명은 78세 천문학자 어거스틴이고요. 한 명은 과학자 설리예요.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교차해 가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책 저자는 릴리 브록스털턴인데요. 사실 무명 작가였다고 해요. 이 책이 2016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은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고 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독특하네?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유명세 탔다고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남자 조지 클루니가 이 책을 영화로 만든대요. 그래서 더 유명해진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은 우선 어거스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어거스틴은 이미 은퇴한 78세의 천문학자인데요. 북극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연구도 하고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래요. 좀 독특하죠? 좀 성격이 고집이 좀 센데 자기애가 되게 강한 성격? 심지어 약간 가족이나 사랑보다도 천문학 연구를 훨씬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설리는 목성으로 탐사를 가는 통신사인데요. 이 설리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열정이 넘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이 연구만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랑도 조금 소원해지고 우주로 가야 되는데도 또 매몰차게 아이를 내버려 두고 오는 그런 인물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냉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지구 종말에 관한 책이잖아요. 지구 종말 하면 어디 얼어붙고 막 꽝꽝꽝꽝꽝.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북극이랑 우주의 그런 그러니까 차가운 망망대해 같은 느낌을 잘 살려주는 책이라고 할까요? 어거스틴이랑 설리는 이유도 모른 채 각각 북극이랑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돌아오는 우주선 안에서 갑작스럽게 지구 종말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과거를 마주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둘 다 사실 사랑이나 뭐 인간관계는 다 제쳐놓고 집착에 가깝게 연구에 몰두했잖아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아버지가 막 폭행을 했고 또 어머니의 조울증으로 인해서 되게 사랑에 결핍이 많은 그런 캐릭터예요. 그때 상처가 어른이 돼서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도 외면하고 아이도 외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나중에 후회해서 찾아가게 되지만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던 거죠. 그래서 북극에서 종말을 맞이하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후회를 해요. 설리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른 채 어머니랑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 설리는 어머니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도 과학자였어요. 이 어머니가 결혼도 하시고 쌍둥이 동생들을 낳으면서 거기서 오는 고독감으로 굉장히 힘들어했던 캐릭터예요. 사실 이 설리랑 어거스틴 둘 다 일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실패했다? 라고도 얘기해도 무방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지구 종말에 앞서 후회를 많이 하고 슬퍼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뭐가 슬펐냐면요. 물론 내용도 슬픈데 여기서 저자가 관찰자 입장으로 이 두 사람의 과거사, 생각, 행동을 되게 덤덤하게 써내려 가거든요.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고 또 다시 만나고 싶은데 만날 수는 없고 아무튼 이렇게 이 두 사람은 현재와 과거를 오가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그렇게 과거랑 아프게 대화를 하다가 어거스틴은 우연히 발견한 어린 소녀 아이리스를 통해 그리고 설리는 탐사 대원들을 통해 자기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 아이리스가 혼자 남겨질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살아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또 설리도 다시 지구로 돌아가야 되니까 지구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통신을 하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둘은 서로 운명처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서 희망적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 나가다가 딱 끝나요. 저는 사실 이런 열린 결말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상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이 책은 굉장히 고독함, 쓸쓸함, 또 슬픔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건 뭘까? 라는 질문을 계속 들게 해주는 그런 책인데 왜 어른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유, 내 인생은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너무 많고 사실 남는 건 또 중요한 건 사람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이 되게 극단적이면서도 섬세하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가까이에 있어서 또 너무 익숙해서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계속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소설을 읽고 나서 되게 지구 종말이 막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솔직히 우리 모두 다 지구 종말 이런 책이나 영화 읽고 나서 다 한 번씩 검색해보잖아요. 나한테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소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게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 내 삶에 중요한 건 뭐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이런 철학적인 교훈을 더 주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지구 종말 책 읽으면서 진짜 처음으로 감동받아본 이 책기가 추천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